혹시 법을 잘 몰라서 정말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전과자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걱정을 덜어드릴 아주 중요한 소식, 우리나라 소상공인 사장님들을 위한 경제형벌 규정 개편에 대해서 제가 알기 쉽게 쫙 설명해 드릴게요. 맞아요. 이 문제의 핵심은 바로 이 불안감이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사장님들이 정말 복잡한 규정들 속에서 혹시나 내가 뭘 놓친 건 아닐까 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아마 모든 사장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 아닐까요? 내가 뭐 나쁜 마음을 먹은 것도 아닌데 그냥 몰라서 한 실수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는다니. 와, 상상만 해도 정말 아찔하죠. 그리고 이게 그냥 걱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특별법 위반 사범 5명 중 1명, 그러니까 무려 20%가 바로 우리 사장님들과 같은 자영업자입니다. 이게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상황이 된 걸까요? 우리나라의 경제 관련 형벌 규정이 무려 5,887개나 된다고 합니다. 이걸 우리 사장님들이 일일이 다 어떻게 파악하고 대응하겠어요. 너무 바쁘신데. 그런데도 지금 법은 일단 너 잘못했으니까 처벌. 이런 식이었던 거죠. 이러니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든 구조였어요. 자,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드디어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라는 걸 내놨는데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조건 처벌부터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제도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개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정부가 총 331개의 형벌 규정을 손봐서 우리 소상공인들의 과도한 부담을 덜어주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법의 기준이 바뀌는 겁니다. 딱 2가지로 나뉘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고칠 수 있고 또 소비자한테 피해 준 게 없다? 그럼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내 가게는, 내 사업은 뭐가 어떻게 바뀌는 건데? 지금부터 업종별로 딱딱 짚어드릴게요. 먼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되실 텐데요. 바로 식당, 카페, 미용실 같은 식품 및 서비스업입니다. 이 분야의 핵심은요, 행정 절차상에서 저지를 수 있는 작은 실수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변화가 한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깜빡하고 신고를 못했다? 기존에는 최대 징역 5년까지 받을 수 있었어요. 이게 앞으로는 징역 1년으로 대폭 완화됩니다. 또 동물 미용업에서 직원이 바뀌었는데 등록을 안 했다? 기존 징역 1년 처벌이 아예 없어져요. 와, 정말 행정상의 작은 실수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거죠. 다음은 우리 프랜차이즈 가맹점 사장님들, 대리점 하시는 분들 주목하셔야 합니다. 유통하고 프랜차이즈 분야인데요. 여기서는 주로 갑을 관계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 분야에서 진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바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예전엔 잘못하면 바로 형사처벌 이랬는데 이제는 일종의 멈춤 단계가 생깁니다. 사장님, 이거 잘못됐으니 고치세요 하고 먼저 시정명령을 주는 거죠. 이걸 안 따랐을 때만 처벌하는 거고요. 실수를 만회할 기회를 보장해주는 셈입니다. 그럼 다 봐주는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작은 실수는 기회를 주지만 대기업이 힘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중대한 위법행위 있죠? 그런 것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5억 원에서 무려 50억 원까지 10배나 올라갑니다. 이건 봐주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죠. 이제 농업, 어업, 그리고 레저 서비스업 분야에 해당하는 변화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분야는요,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실수들 있잖아요. 그런 부담을 확 줄여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를 들어 어선 번호탄을 잃어버린 채로 운항하면 기존에는 벌금형이라는 형사처벌이었는데 이제는 과태료, 즉 행정처분으로 바뀝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정가 기록이 안 남는다는 뜻이거든요. 또 비료 제품의 국내 최고 이런 과대 광고를 했을 때도 징역형이 없어지는 등 처벌이 훨씬 합리적으로 바뀌는 거죠. 이런 변화가 꼭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일상생활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바뀝니다. 재밌는 거 몇 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차 튜닝하고 검사 안 받으면 예전엔 벌금형, 전과가 남았는데 이젠 과태료로 끝.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서류 보관 안 했다고 징역형? 이것도 과태료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실수로 전과자 만드는 일은 이제 그만하자는 거죠. 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바뀐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나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행동 지침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딱 3가지입니다. 첫째, 단속 나왔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있는 사실 그대로 차분하게 기록하고 설명하는 게 중요해져요. 둘째, 만약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무조건 기한 안에 지키셔야 합니다. 이게 기회거든요. 마지막으로 자꾸 똑같은 실수하면 안 되겠죠. 우리 가게, 우리 회사 시스템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좋은 소식이 대체 언제부터 적용되는 거냐 궁금하시죠? 타임라인을 보면 2026년 1분기에 국회에 법안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아직 국회 통과 절차가 남았으니까 완전한 시행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결국 이 모든 변화가 왜 있는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 사장님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법적 공포에 떨지 않고 오직 내 사업을 키우는 데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겁니다. 오늘 이 설명이 사장님들께 든든한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 오늘 내용 꼭 주목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 한번 했다가 전과자가 될 수도 있었던 이 경제 형벌 규정이요, 곧 아주 크게 바뀝니다. 오늘 그 중요한 변화의 핵심만 속속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말이 되나 싶으시죠? 근데 지금까지는 정말 그랬습니다. 그냥 간단한 행정 절차 하나 놓쳤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고 이게 또 평생을 따라다니는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정말 많은 사장님들이 늘 마음 졸이면서 사업을 해오셨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막연한 두려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이 데이터를 한번 보세요. 특별법을 위반한 사람들 중에 자영업자가 무려 20%, 저소득층은 37%나 차지합니다. 한마디로 사회 경제적으로 좀 힘든 분들한테 유독 더 가혹했던 시스템이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현행 제도가 뭐가 문제였는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생경제랑 관련된 형벌 규정이요, 무려 5,8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와, 너무 많고 복잡하니까 정말 사소한 실수 하나가 너무나 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이 핵심인데요. 첫째, 경제활동에 형사처벌이 너무 과하게 적용됐다는 거고요. 특히 우리 사장님들, 하루하루 가게 운영하기도 바쁘신데 이 복잡한 법을 언제 다 챙기겠어요. 여력이 부족했죠. 결국 이 처벌 중심의 구조가 한 번 실수하면 모든 걸 잃게 만들고 다시 일어서는 것조차 힘들게 만드는 아주 큰 걸림돌이 됐던 겁니다. 하지만 드디어 이게 바뀝니다. 정부가 제2차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이라는 걸 발표했거든요. 이게 단순히 벌금 좀 깎아준다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사업자를 벌 주기보다는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쪽으로 아예 정부의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모든 잘못을 다 봐준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기준이 명확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닌 첫 실수, 그리고 소비자 피해 없이 바로 고칠 수 있는 경우, 이런 건 이제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의적이거나 자꾸 반복하는 위반, 특히 소비자 안전에 해를 끼치는 행동은 여전히 엄격하게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정직한 실수는 보호하되 악의적인 위반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지금부터가 우리 사장님들께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입니다. 업종별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내 사업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아주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해당될 것 같은데요. 바로 식당, 카페, 미용실 같은 식품 및 서비스업 분야입니다. 이쪽 사장님들은 특히 더 집중해 주세요. 이 표 좀 보세요. 와, 정말 극적으로 바뀌죠? 식품 제조업 대표자 변경 신고 안 했을 때 최대 5년 징역이던 게 1년으로 줄고요. 동물미 영업에서 직원 변경 등록 안 한 건 아예 형사처벌이 사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제일 중요한 변화는요, 바로 외국인 고용보험 미가입 같은 경우 벌금이 과태료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벌금은 전과 기록, 소위 말하는 빨간 줄이 남는 거고요. 과태료는 그냥 행정처분이라 기록이 안 남아요. 하늘과 땀 차이죠. 이게 사장님들 대출받고 계약하고 하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정말 중요한 변화입니다. 자, 다음은 유통하고 프랜차이즈 분야입니다.
여기서는 특히 가맹점주나 대리점 사장님들처럼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분야 변화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선시정, 후 처벌, 즉 일단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본사가 부당한 행위를 하면 바로 형사처벌로 넘어갔는데 이제는 먼저 사장님 이 부분 고치세요 하고 시정명령을 내려요. 그걸 따르지 않을 때만 처벌하는 거죠. 대기업 앞에서 늘 마음 졸여야 했던 우리 사장님들 정말 숨통이 확 트이는 소식이죠. 그리고 이 숫자 좀 보세요. 50억 원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대기업이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때 물리는 과징금 상한액을 최대 50억 원까지 확 올린 겁니다. 이제는 힘없는 소상공인 개인을 처벌하기보다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에 그 경제적 책임을 훨씬 무겁게 묻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농업이나 어업, 레저업 분야에서도 아주 상식적인 변화들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어선번호판을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어쩔 수 없는 일로 전과 기록이 남는 벌금 대신에 과태료를 내게 되는 거고요. 비료과대 광고 같은 경우도 징역형을 없애는 등 각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고려한 합리적인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혁이 똑 사업하시는 사장님들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요. 자동차 튜닝하고 깜빡 잊고 검사를 안 받는다거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서류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는 것처럼 사소한 행정 의무 위반이 더 이상 징역형까지 이어지지 않고 대부분 과태료 처분으로 완화됩니다. 정말 불필요하게 전과자를 만들던 관행을 바로잡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들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2026년 1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이 변화에 맞춰서 우리 사장님들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새로운 제도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시려면요. 이 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단속이나 점검을 받았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관계를 꼼꼼히 기록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만약 시정명령을 받았다면 기한 내에 반드시 이행해서 더 큰 처벌을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점검을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시스템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는 길이 될 겁니다. 결국 이번 개혁의 철학은 바로 이 문장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들이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일어서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가 우리 사장님들의 사업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